일단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낙폭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지금 마이너스 10.5%, SK 스퀘어 같은 경우 13%, 삼성전기가 14%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낙폭이라고 하면 우리가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현상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이 많이 났던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힘이 없다 보니까 매도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수해서 매수가가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공포스러우니까 던지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하향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향된 레포트를 읽어보고 그 가격을 보더라도 실제로 이제 밸류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대입해 본다면 사실 이 정도의 낙폭은 저는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투매성 물량들로 인해서 낙폭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투심이 좀 부정적으로 만들어진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두 기업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나머지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시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유한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면 이걸 이제 물타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만약에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썼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들을 매도해서 이걸 채우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그런 흐름이 지금 장 초반에 지금 개장하고 2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단 기계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면 장 후반까지도 낙폭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부담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다만 현재 절대적인 가격을 놓고 본다면 전 낙폭이 과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장 후반부에 보시는 게 좋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거나 단기적으로 낙폭이 너무 과한 종목을 매도해서 이 반도체 탑2로 넘어가는 것은 전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좀 과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과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 찾기가 좀 바쁜데, 사실 명확한 이유,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라던가, 그리고 오늘 한투에서 이제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유로 찾기는 하고는 있지만 과하다라는 걸 차장님도 그리고 아마 투자자분들도 좀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근데 한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안 그래도 좀 우리가 상승 탄력이 좋았고, 근데 한 2주 동안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 여기에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지 못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한투에서 살짝 SK하이닉스 보고서를 좀 부정적으로 썼습니다.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하향을 했는데요. LTA 관련된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이 부분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이런 또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시키니까 더 불안감이 또 휩싸이시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차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시장이 좋았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많이 이야기했었던 게 뭐냐면,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메모리에 대한 니즈가 크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증설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물량이 많이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이렇게 좀 순환을 탔었던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들어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분석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기간 산업처럼 인프라 투자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장기 공급 계약이죠. LTA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격 자체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고객사가 원하는 거죠. 고객사가 원하면 그래, 내가 너네들한테 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물량을 줄게, 이런 식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건데, 이게 이제 주가 흐름이 좋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격 자체가 등락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 산업 자체를 PBR이라 그래서 성장 밸류를 많이 주지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등락이 크니까. 근데 이 가격 자체를 고정을 시켜버리니까 우리가 그러면 반도체 쪽에 대한 성장 밸류를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원래 LTA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은 반도체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더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을 낮은 가격에 고정을 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를 덜 벌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레포트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수익성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LTA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의 가격 자체가 플랫하게 만들어져서 원래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비싸게 못 판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LTA 공급 계약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를 높여서 받을 수가 없겠지만 LTA 계약 공급을 안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LTA 구조에 대한 그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전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따져볼 부분이 뭐냐면 수익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수익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LTA 계약 공급 계약을 맺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성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매출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낙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는 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현금 비중이 많은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분할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상황을 전혀 모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리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현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현금 여력이 있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 자체는 저는 조금 더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이게 뭐 돈도 잘 벌고 회사가 수익성도 좋아진다라는데 왜 주가가 못 올라오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원래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점을 잡고서 그러니까 가격대를 기반으로 했을 땐 저는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게 V자 반등이 나올까라고 한다면 조금 물음표가 붙어요. 좀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 기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반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가면 수익이 날 수 있는 ETF 쪽에다가 베팅을 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물량들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올라가는 게 맞지만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투 보고서 관련돼서는 일단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확보가 됐다. 지금 계약 구조 자체를 좀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 리포트라는 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또 KB금융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이 맞는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고 아직까지는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61선 우리가 왜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지켜줘야 되는 가격 라인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200만 원을 결국 깼습니다. 근데 네. 차장님이 그럼 보시기에는 200만 원을 깬 게 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200만 원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SK하이닉스를 보면 고점이 어디서 나왔냐면 6월 23일 날 나왔습니다. 지금 보름이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정을 꽤나 받은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고점,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이 300만 원이거든요. 지금 196만 원, 200만 원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치면 이 대형주가 33%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술적 반등이든
뭐 본질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예요. 그 수급적인 부분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반적인 자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시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겁도 나고요.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수급적으로는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 자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정말 여력이 있어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면 지금 200일선을 이탈한 현재 시점에서 1차 매수를 하시고 오늘 종가 부근에 이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하는지 보면 한 번 더 매수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참 이게 말씀드리면서 계속 죄송스러운 게 현금이 다들 안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 그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한동안 또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우리가 또 현금 여력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또 보셨다 보니 지금은 현금 여력을 좀 보유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저도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종가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TF 관련돼서 뭐 규제 가능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좀 더 윤곽이 잡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ETF 관련돼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또 오늘 이야기 나오는 걸 보니까 증거금을 높이거나 교육을 좀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교육을 더 자주 받게 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오히려 매수세 이탈이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본주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살짝 이해는 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레버리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당국의 정책적인 스탠스가 이번 주에는 뭔가 윤곽이 나올 것이다 있어요. 이 부분들 어떻게 시장은 소화를 할까요? 네, 일단 저도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은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본주의 이탈, 레버리지에 대해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본주 쪽에서 매수세가 이탈이 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올라가야지 ETF가 올라가는 것이지 ETF가 올라간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본주에 대한 영향력이 ETF를 규제함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ETF 쪽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증거금을 높인다든지 추가적으로 매매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그동안 ETF 쪽으로 들어왔었던 자금들이 이탈될 가능성도 높고 이탈된 이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탈되는 과정에서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요 ETF에 엮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본주의 주가 흐름을 ETF가 따라가는 것이지 ETF로 인해서 본주가 따라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지만 그렇게 한번 이제 물갈이 아닌 물갈이가 되거나 이제 수급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 번 정도는 거쳐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우리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저는 레버리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야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고객분들께서 레버리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본주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좋지만 반대급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심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이상에는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 짚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특징주 보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 코스닥 3%대 상승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살짝 사실 장 초반에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았거든요. 네. 살짝 쉬어가니까 다른 종목들 쪽으로의 상승세가 나오는구나. 시장이 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나라는 기대도 하셨던 분들 뭐 저를 비롯해서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 코스닥도 같이 좀 빠져요. 차장님, 일단 코스닥은 결국에는 코스닥 자체로만 대형주들이 쉬어갈 때 강하게 갈 수 있는 그 힘은 아직은 좀 약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제 생각은 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약하진 않다. 네, 제가 지난 10일 동안 15거래일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가 흐름을 분봉 단위로 전체적으로 좀 잘라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지는 열흘이 넘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계속해서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난 10거래일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의 전반적인 상승률과 하락률을 고려해 본다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약세를 보였을 때는 코스닥이 좋았는데 이제 여기서는 고민이죠. 저도 뭐가 고민이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씩 밀려버리면 과연 코스닥이 버텨낼까? 네.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 4% 밀릴 때 코스닥이 버텨주는 모양새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씩 밀려버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매력적인 종목이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어요. 수급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닥이 그동안 많이 밀렸기 때문에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전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하방 경직이 강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해버린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매력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 경직은 코스닥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을 쭉 봤을 때 코스닥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버텨줬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매력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주도주 쪽으로 수급의 이동 현상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게 또 코스닥 시장에 좀 더 힘을 둔화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특징주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힘이 두단했지만 알테오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알테오젠 0.3% 빨간불을 유지해 줍니다. 양봉으로 지속된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데 알테오젠 이제 좀 분위기 다시 살아나려는 흐름이 나타나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플러스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고 양봉이라는 게 무조건 플러스는 아니거든요. 네. 시초가가 많이 밀려서 시작을 하게 되면 양봉이 나오더라도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양봉이랑 플러스를 같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도 하고 있고 양봉도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가 흐름 자체가 엄청나게 강하다. 돌아서서 올라오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시장이 그런 특색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반도체 좋다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쭉 한번 들어갔다가 안 좋다 그러면 쭉 한번 밀려나오고 이런 과정에 놓여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앞서 잠깐 이야기 나눠봤던 것처럼 코스닥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저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반이라든지 SC 제형 변경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됐을 때 이런 표현은 되게 죄송하지만 좀 묻지마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뭐 가치 자체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만 변동성 자체가 저는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딱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좋을 수 있다. 그 안에서 수혜적인 측면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알테오젠 머크의 키투루다 SC 6월 처방 실질적 확산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또 오늘 아침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그때 우리가 로열티 관련돼서 이제 5%인 줄 알았는데 2%로 떨어졌다. 키투루다 SC 좀 실망을 했었지만 어쨌든 처방이 많아지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많다라는 이야기 있었죠. 6월 달부터는 실질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근데 차장님 추세를 막 돌렸다라는 네, 느낌은 아닙니다. 안 들어요. 그러면 그러지 못했죠. 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이 맞겠지만 새롭게 매수를 진행하실 분들은 그래도 좀 확인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좋겠죠? 네, 뭐 확인은 해봐야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분석은 저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씩 규모가 2천억, 3천억 정도 되는 기업들을 가지고 뭐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면 매도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업의 규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가 28만 6천 원입니다. 지난 6월 8일 날 나왔었던 저점 라인대거든요.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많은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SK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목표가가 4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이런 고민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저는 손절 라인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절 라인을 짧게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수해서 밀려 내려갔을 때는 10% 정도 손실이 났을 때 잘라내야 되고 올라갈 때는 상방 여력이 10%보다는 높은 기업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 뭐 29만 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한다라는 관점을 좀 가져보시고 비중을 좀 줄여서 그러니까 제가 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맥시멈치는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되 비중은 낮게 가져가시고 뭐 손절 라인 때는 뭐 직전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하시고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됐을 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소외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테오젠 대응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한번 여쭤볼게요.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야기 많이 나누긴 했지만 SK하이닉스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ADR 194달러 대비해서 12.76%가 이제 본장에서 올라갔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종가 대비 2.4%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프리미엄을 받았다라는 부분들. 근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는 사실 오히려 하락폭이 더 확대됐는데 이 부분 어디서 이유를 좀 찾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SK하이닉스가 미증시에서 너무 못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도 네. 너무 못 올랐다고 네. 보시는군요. 저도 이제 고객분들께 뭐라고 전화를 드렸냐면 이게 만약에 20% 넘게 못 올라가면 우리나라 SK하이닉스 본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긴 어려울 겁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SK하이닉스 ADR 상장 이전에 ADR이 상장됐었던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그런 이력들이 있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ADR 상장되고 나서 20%씩 30%씩 올라간 기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근데 SK하이닉스가 정말 좋은 탄력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는 적어도 그것보다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2%, 14% 이렇게 올라왔었던 걸 보고서 저는 너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 본주 같은 경우는 여기는 낙폭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반발 매수지만 ADR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호재성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장되고 나서 ADR과 본주의 괴리가 한 달 정도 벌어져 있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ADR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ADR이 상장이 되면서 마이크론과의 그런 밸류 괴리가 좀 줄어들고 재평가가 받게 된다면 재평가에 들어간다라면 우리나라 본주 같은 경우도 그때부터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하면서 매수하신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이 계신데 저는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ADR의 흥행 여부, 뭐 7배 청약이 더 초과 청약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네, 일단 ADR 관련돼서는 상승
탄력이 살짝 아쉬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여쭤봤을 때 200만 원 이하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매수 관점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 미뤄보면 ADR 이슈가 수급적으로 과매도를 좀 부르긴 했지만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에 ASML 그리고 TSMC의 실적 발표가 각각 15일과 16일에 있습니다. 실적에서 좀 좋은 이야기 나오면 차장님 분위기 좀 반전될 수 있을까요? 분위기 반전이 좀 절실합니다. 네, 제가 오늘 또 반도체에 대해 좀 안 좋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다 많이 조정을 받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미 6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터치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시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0일 이동평균선 상단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찍고서 지금 조금씩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면 비차익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익 매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저점이 나온다면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생각보다 낙폭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보면 지금 구조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구조적인 뭐 기관들이 알고리즘을 짜놔서 그런 매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심 자체가 완화가 되면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저는 현재 주가 수준이라고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단 되반등이 현재가 대비해서 5%든 10%든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ASML이라든지 TSMC가 저는 안 좋은 내용만 안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거든요. 네. CPI 발표 이후에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훼손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와서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미국의 10년물 국채 같은 이런 큰 자금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이 안 좋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전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전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차장님은 뭐 ADR이라는 이 이벤트보다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일단 TSMC도 그렇고 ASML에서 좋은 실적 이야기 나오면 당연히 분위기는 좀 반전이 될 수 있고 또 거기다 미국의 6월에 CPI가 14일에 있고요. 15일에는 PPI가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 금통위도 7월 16일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이벤트들도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분위기는 좀 잡힐 수 있다. 여전히 과한 매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좀 눈에 띄는 쪽이 2차 전지 셀업체예요. 일단 삼성 SDI가 지금 6%대 상승이 나오는데 장중한 때 9.5%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쉬어가는 가운데 2차 전지 쪽 눈에 띄는 흐름인데 삼성 SDI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3% 정도 네.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2차 전지가 완벽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갈 만큼의 파괴력을 지금은 못 가지고 있다. 네.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눌림이 나오고 있고 제 생각대로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면서 상승 강도 자체가 상반기보다 좀 둔화가 된다면 자금은 어쨌든 좀 더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쪽이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물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는 2차 전지 쪽과 제약바이오 쪽이 여전히 저는 매력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 뭐 실적 기반으로 본다면 지금 밸류가 정말 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아직까지는 안 좋은 상태거든요. 하지만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됐었던 상황에서 흑자 전환이 됐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ESS 쪽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EV 쪽 같은 경우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닥권을 지나간다는 관점을 일단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뭐 증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수익이 엄청나게 났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라고 해도 웬만하면 하반기에도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 수익이 어느 정도 크게 나면 뭐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다른 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접근을 하겠죠.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반기 때 수익이 충분히 많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하반기 때도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게 이들의 일입니다. 이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딘가로는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어딘가의 주가 상승에 대한 베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그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면 그래도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고 뭐 가장 안 좋은 바닥대를 지나간 쪽이 어디 있을까라고 한다면 2차전지나 조선 쪽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V자 반등으로 이쪽이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라는 말씀은 절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저는 하반 경직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반 경직이라는 것은 밑으로 빠지는 힘 자체가 많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대형주를 선호하시거나 지금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시면 저는 뭐 2차 전지 있는 홀딩의 의견 그리고 매수를 내가 좀 고민해 보고 싶다라면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주가 흐름상으로는 지금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조금 더 견조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가 대장주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 SDI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리고 신규 접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대형주 위주로 2차 전지 안에서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주도 섹터로서의 힘은 아직까지는 좀 부재하다라는 부분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1선 돌파를 해주지는 못했는데 전 차장님 이것도 좀 궁금한 게 2차 전지 관련돼서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 뚜껑이 열렸고요. 이때 삼성 SDI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3분기보다도 2분기까지 좀 당겨와서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의 이야기도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은 뭐 썰입니다.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끼쳐질 수 있을까요? 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특이한 게 2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6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과 최근 한 달 동안의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 강하게 한번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한두 달 안에. 그리고 나서 지금 요 가격대가 과거부터 만들어졌었던 그런 저항대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전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최근에 우리가 반도체,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아닌 다른 업종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 5거래일 동안, 최근 10거래일 동안의 수급을 보면 기관이 정말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먼저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달 전부터 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바로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언젠가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최근 한 달 말고 최근 일주일 정도는 주가 흐름에 대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난 저점이 38만 8천 원인데 38만 8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